반갑습니다. 이정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상품 촬영하고 인물 촬영할 때 사용하던 렌즈인데, 아무래도 질문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언박싱은 아니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언박싱 형태로도 제가 이제 촬영해서 중간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적인 어떤 사진 촬영 작가도 아니고 또 그게 언박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제가 촬영해서 느꼈는 점을 좀 설명해서 같이 좀 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사진, 상품 사진에 관련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또 풍경 사진들도 많이 찍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사진을 찍다 보니 인물 사진에 관련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렌즈의 장단점,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단점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혹시 뭐 이 렌즈를 구입을 망설이고 있거나 또는 뭐 여러가지 다른 렌즈랑 비교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저랑 비슷한 입장이라면 기준점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렌즈는 바로 이 렌즈입니다. 시그마 1835 렌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렌즈는 굉장히 유명한 렌즈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소개도 하고 렌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내용물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는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 사진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 보니 상품 사진을 주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저희가 다른 데도 올리는 게 있어서 일반 풍경 사진이나 사물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 편이고, 또 상품 사진을 찍다 보니 인물 사진 위주로 해서 많이 찍어서 세 개 부분에 중비하거나 렌즈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 몇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 1.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해도, 선명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선명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다른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단렌즈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닌 듯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각각의 영역에 다 선명도한 화질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작품 사진을 하다 보면 선명한 이미지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뭐 좀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지만, 부드러운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화질의 손상이 굉장히 많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렌즈 선택에 최대한 좀 초점이 맑고 선명한 렌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개의 단렌즈를 사실 가지고 다녀요. 극도의 각도에 맞는 걸로. 근데 이 렌즈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선명도가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선명도가 유지된다.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당연히 밝기입니다. 밝기가 f1.8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8 렌즈가 저희가 쉽게 아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렌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한 가격에 1.8 렌즈를 저희가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 영역의 1.8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18mm에서 35mm까지 변화 없이 모두 1.8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내에서 저희가 촬영할 경우가 많은데 이게 줌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면 사실은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단렌즈를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이 18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뒤로 왔다 갔다 제가 하지 않더라도 각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그마 사이트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시그마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계 최초 줌 영역 f1.8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트 렌즈라고 나오는데 시그마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기본 뭐 컴포트 렌즈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C군, 그 다음에 A, 아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렌즈인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예술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가 스포츠 S 렌즈가 있는데 조금 다이내믹하게 활동적인 어떤 렌즈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렌즈라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밑에 여기 보니까 그 아트라인은 예술적 품질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해서 스튜디오 촬영, 건축 예술 각종 다양한 장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렌즈인데 실제로 이제 저도 풍경 사진 찍죠, 인물 사진 찍죠, 그리고 스냅 사진 등등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 하나로 모든 걸 다 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mm에서 35mm 단초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값이 f1.8로 구성되어 있고 전 영역이죠.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밝기가 그냥 밝기만 밝은 게 아니라 굉장히 선해도라고 얘기하죠. 밝기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18에 35가 크립바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7mm에서 52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표준 렌즈 맞죠. 그래서 인물 사진 촬영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풍경 사진 촬영하기도 좋은 거라서 사실 이 렌즈 하나만 하더라도, 이 기준의 렌즈만 하나 하더라도 실내든 실외든 어디든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트에 시그마 본사 홈페이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내용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거 보면 원형 조리개, 이것도 사진 하나 여기 제가 편집할 때 한번 올려 놓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웃포커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소형 조그만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잘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편리한 작동 원리 뭐 이렇게 저희 소리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렌즈들 중에 이거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줌인, 줌아웃을 할 때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통이 그렇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줌, 인아웃을 하고 있는 건데 내에서 이걸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기능 때문에 사실은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벌 사용해서 축, 기준, 초점, 평행을 맞췄다 그러면 이게 원통이 나가버리면 중심 초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은 이게 별도로 원통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동영상에도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원래는 네 번째가 제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격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 이게 18에서 35mm 1.8 밝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해도와 깨끗함이 나오는데 가격대가 뭐 사이트에서는 제가 보니까 볼게요. 사이트에서는 가격대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요. 96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60만원대 뭐 전후 이렇게 나올 거예요. 60만원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 캐논을 친다면 이 정도 성능이 이 정도 가격대면 한 200만원대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래서 가격대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상품이라서 제가 네 번째 급조해서 제가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단점도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크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장점은 얘기할 수 없으니 단점까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벽돌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워. 이게 말도 못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가 몇이었죠? 700g 정도 되죠? 이게 무게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만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이 렌즈에 맞는 카메라까지 이렇게 들면 이게 한 손으로 들고 작동을 하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성을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촬영을 하다 보면 보통 아침 뭐 9시부터 6시까지 풀 촬영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 저녁에 잘 때 파스 안 바르면 다음날 작업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물이 정말 원하는 만큼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 제가 뭐 전날 고생해서 정말 힘들게 무겁게 찍었는 내용들이 뭐 아무 불만이 없을 정도로 결과물 자체가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진, 다음 사진에서 제가 이제 같이 한 번 더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결과물 자체에서 굉장히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무게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단 이거를 여행용 렌즈로 추천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용 렌즈라는 거는 사실 가볍게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찍고 바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렌즈여야 되는데, 이 렌즈 자체를 그렇게 막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감도 있고 또 꺼내고 넣고 하는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렌즈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행 자체가 여행이 아니라 뭐 상품 사진 촬영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또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일반 여행의 어떤 스냅을 내가 찍기 위해서 이걸 렌즈를 갖고 다닌다는 거는 한 번쯤은 더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무게도 무게지만 사실은 무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또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번 해볼. 자, 단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게 원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동영상 촬영하는데 제가 좋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진 촬영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모터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게 뭐 유튜브에도 보면 이게 또 녹음을 시켜 놓은 데도 있는데, 실제로 카메라에 장착해서 내장 마이크를 쓴다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 모터 소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저희는 따로 외부 마이크를 써서 핀을 써서 사용을 하든지, 위쪽에 또 뭐 다른 마이크를, 외부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 장점, 단점,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냥 제가 촬영해서 본 의견으로서, 이게 하루에 제가 촬영을 하면 요 렌즈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하면 한 1500장에서 2000장 정도를 촬영을 해요. 이 렌즈를 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게 밝죠. 1.8이면 엄청나게 밝죠. 그리고 선에도 선명하게 나오죠. 실내든 실루엣든 내가 다 커버될 수 있는 어떤 영역대가 되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촬영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선택하시는데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가격 대비도 괜찮고, 또 결과물, 내가 그만한 만족도 향한 결과물도 가질 수 있고, 또 이 자체로 가지고도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도 충분히 그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꼭 추천해 드릴 만한 렌즈라서 제가 오늘 이걸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박스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언박스 하면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거 구매하시면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뭐 제가 이제 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포장해서 실제 어떤 게 있는지 화면에서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렌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한번 같이 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장 박스는 흰색으로 굉장히 좀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렌즈가 무거워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정품 시그마 18-35 렌즈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트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논용으로 되어 있다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먼저 시그마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캐논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시그마 박스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매뉴얼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매뉴얼 내용들이 없어요. 저희도 지금 따로 이거 보고 뭐 메뉴를 한 적이 저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 시그마에 관련되는 내용이랑 인증서, 네, 여기도 한국으로 제조 현황과 보조에 관련되는 내용들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시그마 제정품 인증서가 들어가 있고 품질 보증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도 이거 사용을 하면서 따로 이걸 보고 뭐 메뉴를 보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얘는 접어두고 렌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는 제가 열어보면 위쪽에는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 있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호막이 되어 있어서 위쪽 렌즈랑 지금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지금 열어보면 위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별도로 아마 보조로 렌즈를 가지고 다닐 때 딱 맞게 별도 케이스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얘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얘를 카메라에 꽂아서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얘를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렌즈를 통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렌즈는 이쪽 케이스 두께인가요? 뒷면 이제 심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캐논 바디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커브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장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 커브를 사용을 하시고 이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실내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사용했습니다. 예, 자, 이게 전체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모양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전체 모양은 여기 제가 아까 설명에도 드렸듯이 자동 초점 렌즈는 있는데 자동과 수동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여기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보면 손뜰방이 없어요. 그죠? 손뜰방이 없죠. 아무래도 얘가 밝기가 1.8로 굉장히 밝은 렌즈라서 별도로 안 했는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손뜰방이 없는데 이게 밝은 렌즈라서 사실 크게 뭐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움직임이 좀 심할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자, 이게 첫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재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고급스러워요. 여기 저희가 뭐 아트 마크가 있긴 한데 이 마크에 어울리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케이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산티가 지금 전혀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캐논으로 친다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 렌즈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외관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면이 보입니다. 이를 빼고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요거는 이제 거리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고요. 뒤에는 이렇게 렌즈의 감각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18mm에서 35mm로 되어 있고, 보통 캐논 같은 경우는 이쪽이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인데 시그마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렌즈 바꾸면서 사용할 때마다 이게 지금 헷갈려요. 그리고 촉감이 돌려보시면 이게 툭툭툭 이렇게 가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진짜로 굉장히 무게감 있고 묵직하게 손으로 돌려도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쑥쑥쑥 하는 느낌이 없어요. 자, 지금 보시는 데에서 조금 특징이 있지 않나요? 제가 18mm에서 잘 보이시나요? 네, 18mm에서 35mm까지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원통이 돌출되는 경우죠. 보통 뭐 비슷한 렌즈가 캐논에서 나오는 17, 35mm 같은 55mm 같은 경우도 돌리면 원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래 쓰면 얘가 힘이 없어서 늘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원축이 나오지 않는 게 실제로도 보시면 있고, 이게 동영상 촬영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이유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짐벌을 사용을 해도 축 방향, 무게 중심이 틀어지거나 늘어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동영상 촬영할 때는 그만한 게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무게감 있게 돈다고 얘기 드려서 자연스럽게 포커스인과 포커스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나머지도 한번 봐볼게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죠?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렌즈를 열면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미리수가 6mm로 되어 있죠? 35mm에 50mm네요. 자, 이게 똑같이 보이나요? 35mm 원이 72, 반경이 72인가요? 72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글자로 따로 매뉴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구입을 할 때 사실은 이게 뭐 어떤 형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서 나한테 적합할지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구입했는 제일 큰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선명하다. 18mm, 24mm, 35mm의 단렌즈 3개를 갖고 다니는 거랑 정말 유사한 선회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선명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해보면 정말 선명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들어다니는 거고, 뭐 단점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무게감은 생각외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얘를 잡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정말 손목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의 퀄리티가 결과물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실은 무거워도 계속 얘를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결과치가 너무 좋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보정이라고 부르죠. 포토샵에서 다시 재선명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얘는 정말 만족하게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선명한 사진을 뽀샤시하게 만드는 거, 흐리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흐린 사진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사진을 다시 포토샵에서 선명하게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때문에 무게감이 굉장히 나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지금 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언박싱 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렌즈인데, 이제 넣었다가 제가 이제 빼봤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초기에 아마 이 렌즈 구매하시려고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찍지 않으면 계속 출사를 갖고 나가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구입할 때 제가 같이 준 건데 USB 덕이라고 해서 UD01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 프로모션 중일 때 제가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작년 제가 하반기에 구매를 했었는데 얘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아직 저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얘는 뭐냐면 일단 그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초점 맞춤 기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카메라마다 아무리 얘가 초점이 맞춰도 카메라하고 얘하고 세팅이 같이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얘가 맞다고 카메라에 꽂는다고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캐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캐논 카메라와 얘의 초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얘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은 여기 있는 미리수마다 여기 보시죠, 18mm 24mm, 뭐 30mm에 따라서 거리 초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일일이 다 맞춰야 되어줘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에서.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이 렌즈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업그레이드 되고, 예를 들어 초점 맞추는 속도도 개선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자동적으로 USB 연기라고 사용할 수 있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아직 저희가 한 번도 사용을 하질 않아서 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 잭을 여기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얘는 어디로 연결돼요? 네,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겠죠. 컴퓨터 연결하시고 여기에 잭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연결 형태는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잠깐 두고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위에 뚜껑을 열면 이렇게 렌즈가 장착이 되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위쪽에 USB를 연결하시고 컴퓨터에 연결하시고 이쪽에 열어서 렌즈를 연 다음 이쪽에 맞도록 끼워 주시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거나 초점을 맞추시거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체가 이 초점 거리나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캐논에서도 저는 이런 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렌즈마다 초점이 아무리 맞춰도 초점 형태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카메라에 따라서 또 맞춰야 되고 또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봤는데, 일단 제가 이거 권장을 하시는 분은 여행 다닐 때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는 조금 추천하지가 않아요. 여행은 일단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요.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그냥 막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감도 있으시고 또 그럴만한 렌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여행용으로는 제가 추천을 하진 않고, 그냥 사진 작품 활동으로 내가 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무게나 이런 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여행 삼아 어떻게 한 렌즈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제가 일단 갖고 다니는 경우로 봐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색감도 뭐 저는 만족하고요. 또 캐논 바디에 또 시그마를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얘기 드릴 때 18에 35mm면 이거 환산하면, 크롭 바디 환산하면 거의 55mm로 52점 몇지 되죠, 그죠? 미리로 거의 50m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표준 렌즈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 미리 하나만 가지고 다니셔도 충분해요. 저희가 인물 사진 촬영을 할 때는 거의 35mm로 찍고 있습니다. 뭐 70mm, 50mm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로 35mm로 찍는 이유가 35mm가 가장 얼굴이
표준 화각으로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5mm 이하에서 가면 정말 거리감을 봐서 뒤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가까이서 찍으면 생각보다 얼굴이 좀 크게 나와서 모델들이 좀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제가 이렇게 언박싱 하는 형식으로 보여드렸고, 렌즈 구매하시려고 보시는 분들 충분히 카메라 모양이나 크기, 감, 무게감이 제가 보시는 이 영상에서 좀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안에 내용이 생각보다 심플하죠. 뭐 다른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이, 이게 넣을 수 있는 그저 외곽 통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얘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 볼도 이거 캐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고, 주로 저는 이제 실내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상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오늘 이제 촬영을 한다고 잠깐 빼둔 상태인데 항상 이 상태로 가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실제로 상품 사진이나 아니면 이게 컷 사진, 풍경 사진을 찍는 것을 한번 이렇게 올려놓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퀄리티가 저 정도, 물론 이제 해상도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된다 그러면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동영상을 통해서 판단하시는데 기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렌즈는 그냥 하나 정도는 있고 나머지 옵션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정도 1.8에 밝게 선회도온 것 같으면 충분히 제가 권해드려도, 저도 마찬가지 렌즈 이것저것 갖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